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위성통신 장비 전문 기업 길라트 새틀라이트 네트워크스입니다. 티커는 GILT.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최신 실적 발표 자료, 또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관련 산업 기사들까지 저희가 싹 다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요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이름들이 워낙 미디어를 장식하다 보니까요. 다들 위성통신하면 그런 새로운 우주 기업들만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들을 처음 딱 봤을 때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아니, 1987년에 설립된 회사라니? 이런 전통적인 위성통신 회사가 과연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서서히 사라져가는 레거시 기업일까? 아니면 이 변화의 물결을 영리하게 이용해서 더 큰 기회를 잡으려는 뭐랄까 숨은 강자일까? 오늘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대화의 핵심입니다. 길라트가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생존 전략을 분석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꿰어보죠.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길라트는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리는 운영사가 아니라 지상장비 제조사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네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위성회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점을 이해하는 게 길라트를 분석하는 첫걸음이에요. 위성통신 산업을 하나의 거대한 가치사슬로 본다면 길라트는 로켓을 쏘거나 위성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하늘에 떠 있는 그 위성이랑 지상에 있는 우리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아, 핵심 장비요? 네, 예를 들면 비행기 지붕에 달리는 안테나라든가 위성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주는 모뎀, 그리고 지상 기지국에서 이 모든 신호를 총괄하는 플랫폼 같은 것들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직접 캐는 광부가 아니라 그 광부들한테 곡괭이랑 청바지를 파는 회사군요.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건 리바이스 같은 회사들이었다는 그 이야기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핵심은 길라트가 전쟁 자체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무기상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외도 위성 시장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그게 스타링크든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든 원앱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고성능 지상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길라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승자 독식이 아닌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위성도 만들고 지상 장비까지 수직 계열화해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런 거대 기업들이 우린 우리 곡괭이 쓸 거야 라고 하면 길라트 같은 회사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무기상 전략이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길라트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죠. 그래서 길라트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아주 특수한 분야의 최첨단 무기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내 인터넷 시장입니다. 인플라이트 커넥티비티라고 하죠. 아, 기내 인터넷. 저도 비행기에서 인터넷 써봤는데 솔직히 너무 느려서 이메일 하나 보내기도 힘들 때 많았거든요. 이걸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자료들을 보니까 스텔라 블루라는 회사를 인수한 게 이게 결정적인 한 수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인수가 길라트의 미래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존의 기계식 안테나는 물리적으로 접시를 움직여서 위성을 따라가야 했는데 저가도 위성처럼 하늘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위성들을 쫓아가기엔 역부족이었죠. 아, 그렇죠. 근데 스텔라블루가 가진 ESA, 즉 전자식 조향 안테나 기술은 반도체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움직임 없이 전자적으로 빔 방향을 순식간에 바꿔서 위성을 추적합니다. 이게 바로 차세대의 기내 인터넷의 핵심 기술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에 대한 입장권을 확실하게 산 셈이군요. 근데 기술만 좋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이 기술이 정말 상용화될 수 있는 수준인 건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스텔라블루의 주력 제품 사이드와인더는 이미 150대가 넘는 항공기에 설치돼서 7만 시간 이상의 실제 비행 기록을 쌓았어요. 와, 7만 시간이요? 네, 이건 연구실 수준의 기술 시연이 아니라 이미 상업 비행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술이라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어요. 스텔라 블루 부문이 매출은 2,5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조정 이비타는 360만 달러 손실이더라고요. 솔직히 제 첫인상은 이거 비싸게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였거든요. 이게 왜 계산된 리스크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건 전형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단계로 봐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안착시키고 생산 설비를 늘리고 또 인증을 받는 초기 단계에서는 비용이 매출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길라살트는 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아, 회사 측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 부문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연간 1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과감한 베팅이죠.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군요. 특히 보잉 항공기의 공장에서 출고될 때부터 안테나를 장착하는 라인핏 인증을 추진 중이라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성공하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라인핏 인증은 항공기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심 부품이 된다는 의미니까요. 성공한다면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주문할 때 옵션으로 길라트의 안테나를 선택하게 되고 안정적인 대량 수주가 가능해집니다. 회사에서는 2026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이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다른 기사를 보니 경쟁사인 에어버스와의 큰 계약은 다른 회사에 뺏겼다고 나오더라고요. 겟셋이라는 회사던데 이런 계약 실패를 보면 결국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밀리는 레거시 기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장은 절대 만만치 않아요. 에어버스의 차세대 인터넷 프로그램인 HBC 플러스의 안테나 공급사로 겟셋이 선정된 건 길라트에게 분명 아쉬운 결과죠. 시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길라트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남은 시장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이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게 아니라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서 여전히 경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아, 하나의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 전체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길라트의 힘은 새로 인수한 안테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타우루스라는 항공기용 모뎀 시장에서는 이미 절대 강자예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비행기 약 5대 중 1대에는 길라트의 모뎀이나 전력 증폭기가 탑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오, 정말요? 네, 이미 항공기 통신 생태계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계약 실패가 회사의 미래 전체를 흔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강력한 기반 위에 안테나라는 새로운 무기를 더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공사업은 단기적인 손실과 치열한 경쟁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성공했을 때의 잠재력은 엄청난 고위험, 고수익 배팅이네요.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려면 분명 어딘가에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있어야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엔 그게 국방사업부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길라트 디펜스라는 국방사업부는 길라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또 다른 성장 엔진입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불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길라트에게는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통신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1분기에만 미 국방부, DOD라고 하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 국가 등에서 다수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동 중인 차량이나 함선에서도 끊김없이 통신이 가능한 이동형 위성 단말기나 무인기, UAV에 탑재되는 첨단 안테나 기술 등 군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위성통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회사인 길라트 데이터 패스는 미 국방부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핵심 파트너죠. 항공사업부처럼 폭발적이진 않아도 꾸준히 현금을 창출해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2025년 국방사업부의 예상 매출은 1억 200만 달러에서 1억 1000만 달러 사이로 매우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길라트가 이 분야의 R&D와 영업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안정적인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상업항공이라는 고성장 엔진과 국방이라는 안정적인 엔진, 이 두 개가 회사를 끌고 가는 그림이네요. 이 정도면 회사가 탄탄대로로 달릴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유일하게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바로 페루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1분기 매출이 꽤 큰 폭으로 줄었던데요. 그 부분이 바로 길라트가 안고 있는 명확한 리스크입니다. 길라트의 페루 사업은 다른 사업부와 모델이 좀 달라요.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이용료를 받습니다. 페루의 오지 마을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1분기 매출이 크게 줄어든 건 바로 이 정부 프로젝트의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정부 계약 문제군요.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계약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연된 것이라며 곧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특정 국가, 그것도 정치적 변동성이 있는 국가의 정부 계약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은 리스크가 너무 큰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점이 이 사업 모델의 본질적인 취약점이죠. 특정 국가의 정치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합니다. 2025년 전체 사업부별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페루 사업부는 한 4,800만 원에서 5,200만 달러 정도거든요. 아, 다른 사업부에 비하면? 네, 상업항공이나 국방사업부에 비해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회사의 계획대로라면 다른 두 엔진의 성장이 이 단기적인 부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결국 페루의 부진은 아쉽지만 회사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군요. 핵심 성장 동력인 항공과 국방의 성과가 이 리스크를 덮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길라트에 투자한다는 것은 페루 사업의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인지하는 대신 기내 인터넷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국방 사업의 수혜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길라트는 스페이스X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신생 우주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아주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는 노련한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첫째, 길라트는 위성통신 산업의 곡괭이와 삽, 즉 무기상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둘째, 스텔라 블루 인수를 통해 단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차세대 기내 인터넷 안테나라는 고성장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죠. 그리고 셋째, 안정적인 국방 사업이 이런 과감한 베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넷째, 페루 사업 지연과 치열한 항공시장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는 점까지. 정말 빛과 그림자가 명확한 회사네요. 정확합니다.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보고 길라트의 미래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 길라트의 생존 전략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는 AST 스필스 모바일처럼 아예 기존의 위성통신 장비를 다 건너뛰고 일반 스마트폰의 위성 신호를 직접 연결하려는 회사도 언급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전략은 기존 통신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아주 급진적인 모델입니다. 파괴적 혁신가라고 할 수 있죠. SES 같은 기존 위성 사업자, 그리고 보잉이라 여러 항공사들과 손을 잡고 생태계 안에서 함께 진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무기를 공급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죠. 네, 스스로를 파괴자가 아닌 기존 생태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조력자, 이네이블러로 포지셔닝한 겁니다. 영리한 내두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래 위성통신 시장의 최종 승자는 기존의 판을 뒤엎는 급진적 파괴자일까요? 아니면 길라트처럼 기존 생태계와 함께 진화하는 영리한 내부자일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